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중학교 1학년 통계를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 이제 8일차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이제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제자님들에게 1일차 이렇게 계속 나갈 건데, 8일차까지 일단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마 11차 정도까지 한 다음에 이제 하나의 세트가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1차, 31차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가 2학기 전에 통계를 이제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 통계를요. 오늘 이제 8일차는요, 이제 도수분포표를 제대로 정의하고 도수분포표를 이제 수학책에 나와 있는 또 수학적으로 좀 제대로 정의하고 좀 제대로 이제 정의해보고 올바르게로 할까요? 올바르게 수학적으로 정의해보고 수학적으로 이제 정의해보고 그리고 이제 도수분포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수분포표를 이제 만들어보자. 이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님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길면 이제 유튜브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건 우리가 8일차 동안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머릿속에 배웠던 걸 이제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하면서 자꾸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한 단계 하다 보면 선생님들처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아서가 절대 아니고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스토리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처음 더 차근차근 봐왔다면 우리는 이제 1일차부터 이제 7일차까지의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1일차는 우리가 통계의 정의를 얘기했죠. 우리 제자님들은 통계의 정의를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통계의 정의는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는 그런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수만이 통계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의 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통계의 정의를 가르쳐 놓고 선생님이 이제 2일차에서는 이제 별량의 정의를 말씀드렸었죠. 별량, 이제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국어 점수를 얘기했었고 키, 몸무게 등을 얘기했습니다. 또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양이었죠. 제가 몸무게를 적어보라고 하면, 키를 적어보라고 하면, 성적을 적어보라고 하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양을 적겠죠. 그게 바로 별량입니다. 3일차에서는 선생님이 줄기와 입그림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얘기해보자. 자세히 얘기할 수 없어도 얘기해보자. 이 줄기와 입그림은 이제 별량들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지어 나타낸 표입니다. 나타낸 그림입니다. 별량을 배웠으니까 이 별량들을 줄기와 잎그림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다였습니다. 4일차에서는 그런 줄기와 잎그림을 실제로 그려봤죠. 줄기와 잎그림을 그렸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표를 만들 수 있으면 되고요. 표를 만약 만들 수 없다면 다시 그 4일차로 가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3일차에서는 줄기와 잎그림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해 봤고요. 4일차에서는 야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5일차에서는 도수분포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도수분포표를 간단히라고도 얘기해보자. 이거 간단하게 자료의 수를 나누고 펼친 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표를 나누고 펼친 표 이렇게 정의해 놓고 6일차에서는 선생님이 계급의 정의를 했었죠. 6일차에서는 계급의 정의를 했었죠. 이 계급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를 만들었고 왼쪽에는 선생님이 점수라고 이렇게 했으며 이렇게 이 점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야이도 계급, 야이도 계급, 야이도 계급, 야이도 계급, 야이도 계급이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이런 계급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야이도 계급, 야이도 계급, 야이도 계급, 야이도 계급, 야이도 계급 이렇게 정의했지만
여러분들은 명백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계급이라는 건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구간이라는 건 한 지점과 다른 지점까지의 사이며 또 일정한 간격이라는 건 차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급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급의 크기도 얘기할 수 있고 계급의 개수도 얘기할 수 있고 계급값도 얘기할 수 있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 이상 60 미만이라는 계급과 60 이상 70 미만이라는 계급과 70 이상 80 미만이라는 계급과 90 이상 50, 60, 60, 70,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계급과 90 이상 100 미만이라는 이런 이제 계급을 만들어 줬을 때 이 각 계급마다 일정한 차가 10입니다. 일정한 차가 10입니다. 그랬을 때 A를 계급의 크기라고 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정한 차가 계급의 크기인데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계급의 크기를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계급의 양 끝값의 차입니다. 야이도 끝값, 야이도 끝값.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양 끝값이 차입니다. 양이라는 건 두 개를 의미합니다. 양이라는 건. 이게 어렵다면 계급의 두 끝값의 차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계급의 크기, 계급의 양 끝값의 차입니다. 그럼 계급의 개수는 뭐냐? 바로 구간의 개수입니다. 구간의 개수. 50이라는 60이라는 구간, 60에서 70이라는 구간, 70이라는 80이라는 구간, 80 이상 90이라는 구간, 90 이상 100이라는 구간. 그래서 바로 얘가 계급의 개수입니다. 이 계급의 정의를 적고 못 적고에 따라 여러분들이 통계가 더 쉽게 받아들이는지 쉽게 어렵게 받아들이는지 결정이 됩니다. 계급이라는 것은 별량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나눈 이제 구간입니다. 이 일정한 간격이 바로 계급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이 구간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고 구간의 개수가 계급의 개수입니다. 구간의 개수가 계급의 개수입니다. 구간의 개수가 계급의 개수입니다. 구간의 개수가 계급의 개수입니다. 이 계급값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50 이상 60 미만에 몇 명이 있는지는 우리가 표에 주어져 있겠지만 정확히 얘네들이 무슨 점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를 대표하는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급값을 선생님이 계급의 가운데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급값을 계급의 가운데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5겠죠, 65겠죠, 75겠죠, 85겠죠, 95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또 수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해달라고 했냐면 2분의 계급의 양 끝값의 합입니다. 양 끝값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급의 양 끝값을 더하고 2로 나눠주는 겁니다. 50에서 60을 더하고 2로 나눠주고 60에서 70을 더하고 2로 나눠주고 70에서 80을 더하고 2로 나눠주고 80에서 90을 더하고 2로 나눠주고 90에서 100을 더해주고 2를 나눠주면 각 계급의 대표하는 값, 계급값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얘기하시지 못해도 됩니다만 얘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면 우리가 배울 8일차에서 도수분포표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도수분포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의 수를 놔두고 펼친 표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런 개념이 다 있다면 조금 더 도수분포표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수분포표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를 낼 때 어떤 자료가 주어지겠죠. 자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선생님이 여기를 점수로 적고 편의상 여러분들을 도수로 봅니다. 자료의 수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험을 몇 명이 받느냐에 따라 각각의 점수가 나오니까 도수의 단위는 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몇 개의 계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계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 한 명이라고 할까요?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 홀수로 갈까요? 3명이라고 할까요?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 5명이라고 할까요?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 7명이라고 할까요?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 4명이라고 할까요? 총합을 20명으로 내고 싶어서 여기 또 이제 합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는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80 이상 50, 60, 70, 70, 80, 80, 90, 90 이상 100 미만. 만점자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건 뭐냐면 도수분포표라고 하면 자료를 몇 개의 계급을 외우지 마시고 느끼시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느끼시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막무가내 암기는 안 됩니다.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우리가 조사해야겠죠? 조사하여 만든 표, 이게 바로 도수분포표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정의를 하시면서 도수분포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도수분포표를 이해하고 만들 수 있다면 이 도수분포표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 이 통계를 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통계. 9일차와 10일차에서는요,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내는 방법, 그 평균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11차에서는 직접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세트가 끝나는 겁니다. 10개의 11차로 해서 당분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듣기평가의 시험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 여기를 1357사로 하겠습니다. 20명으로 맞춰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내볼까요? 4명에다가 9명, 16명, 20명에서 여러분이 영상을 잘 봤는지 안 봤는지를 확인하기도 해야 되고, 1357사로 하겠습니다. 요 표를 완벽하게 외워주시길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일차, 11차에서는 이 표를 가지고 문제를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의들아 고생 많으셨습니다.